우리 충남대 황희동 전 유학연구소장님이 노서 윤선거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 철학과의 황희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할 주제는 충청 오연 가운데 한 분이신 노서 윤선거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선거 선생은 후가 미촌이라고도 하고 또 노서라고도 합니다. 바로 우리 충남 논산의 노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이 윤선거 선생은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에요. 집안이 참 명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윤선거 선생의 아버지가 팔송윤왕이고 그 팔송윤왕이 바로 우계 성훈 선생의 사위예요. 그럼 성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성훈은 아버님이 또 청송 성수침입니다. 청송 성수침은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문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학맥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도학의 정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일곡 선생님은 스승이 없죠. 일곡 선생님. 그러나 바로 이 지금 노서 윤선거 선생 이쪽 계열은 사실은 그러한 학문적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말에 포원 정몽주, 야은 길제, 그 다음에 이제 강호 김숙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필제 김종직, 그 다음에 한원당 김경필, 정암 조광조로 이어오는 이백,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적인 이 도학의 맥,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윤선거 선생은 그 형제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팔거요. 그 형제들이 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유학사에 남을 만한 그런 형제들이 8명이 다 대학자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윤선거 선생입니다. 또 윤선거 선생은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명제 윤정 선생입니다. 명제 윤정 선생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소위 소론계의 용수입니다. 바로 우암 선생과 갈등한 그런 역사적인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입장에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바로 명제 윤정 선생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우암 선생님은 좀 보수적이라고 하면 이쪽은 조금 진보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소장학자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윤선거 선생은 학문 연원이 양쪽으로 연결돼요. 집안의 가학으로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우계 성훈 선생의 맥이다요. 우계 성훈 선생. 그런데 이제 누구 제자냐면 신독제 김집 선생의 또 제자란 말이에요. 같이 오암 동춘담 초려 선생과 함께 바로 신독제 김집 선생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연으로 보면 양쪽에 걸쳐 있어요. 율곡학파와 또 하나는 뭐냐, 가학으로는 우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의 학문연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노서 윤선거 선생이다. 그런데 이 노서 윤선거 선생은 제가 볼 때 이분의 그 학문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학입니다. 역시 이 시대의 우리 이 충청 의원들이 다 아주 예학에 장하지요. 예학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예학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실학풍입니다. 무실학풍. 여러분, 무실이란 말은 힘쓸 무자 열매실자예요. 무실, 힘쓸 무자 열매실자, 실을 힘쓴다. 그러니까 실이 뭐냐? 우리가 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의 실입니다.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의 실입니다. 공리공란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실천하기를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용을 힘쓰는 거예요. 허례가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실용, 실질, 그 실을 힘쓰는 거.
이것이 바로 무실병신입니다. 근데 이 무실학풍은 멀리 율곡 선생, 물론 율곡 이전에도 우리나라 여말 선초에도 간헐적으로 무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이 무실을 가장 강조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율곡 선생이에요. 율곡 선생. 또 친구였던 우계도 무실을 말하죠. 또 방금 발표하신 우리 초려 선생님도 바로 이 무실에 대해서는 또 율곡 선생님을 계승해서 아주 강조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조선유학에서 우리가 이기론이나 심성론, 사단칠정론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 무실학풍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노서 윤선거 선생은 사실 성리학적인 저술은 거의 없어요. 이기론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러한 이기심성론과는 결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학과 그 다음에 이 무실, 그래서 실천지향적이고 또 내면의 심성을 기르고 바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학풍이 누구한테 연결되냐면 바로 명제 윤정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 명제 윤정 문화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우리나라 양명학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할 수 있는 하곡 정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곡 정제도.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 양명학에 많은 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무실학풍이 한편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기초가 되죠. 이념적 기초가 되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간에 경세치용 실학이 됐든 북학파 실학이 됐든 이 실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정신은 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실 이념이 조선 후기 실학으로 또 한편은 양명학으로 바로 양명학은 지행합의를 얘기하고 실천을 얘기하고 이런 점입니다. 또 실심을 강조하죠. 그런 점에서 조선 양명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한말에 가게 되면 개화사상으로. 그러니까 개화사상에 또 역시 이 무실사상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 그분이 바로 무실역행을 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선거 선생의 학풍의 가장 대표인 것이 바로 이 무실학풍이다. 그리고 그러면 노서 윤선거는 우리가 유학사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호학파 그러면 우리는 기호학파 그러면 율곡학파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기호학파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율곡학파고 또 하나는 우계학파가 있습니다. 우계학파. 이게 우계성운이에요. 우계성운. 율곡하고 막역한 도구지요. 친구죠. 근데 두 분이 그런 친구였지만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로 이 우계성운의 그러한 사상을 계승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창녕성시의 가학이 파평윤문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소위 소론파 유학이 되는 겁니다. 소론파 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윤정에 오게 되면 확실하게 밝혀요. 명제 윤정에 오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 정체성. 근데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누굴 내걸으냐? 바로 노서를 내걸어요. 박세채 같은 사람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박세채는 바로 이 우계학파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윤선거는 우리나라 조선 유학사에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청 오현이지만 윤선거 선생은 바로 우계학파, 우리나라 기호학파의 양대 산맥, 율곡학파와 우계학파, 그 우계학파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 몰랐던 분들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 그 노서 윤선거 선생님께서는 율곡 선생님과 우계 선생님의 제자이면서도 우계 사상의 중심에 서 계셨다. 그래서 무실 학풍을 진작을 시켰고 진실과 실천과 실용을 강조하신 학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도 많이